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관 이은혜, 은혜 은자의 사랑의 이은혜, 이분이 그 퇴임을 하는데 9월달에 거기에 그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지명을 합니다. 거기에 그 3명으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 30명 넘게 지원했어요. 그 중에 그 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아마 이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한 분을 지명하면 이제 그 국회에서 청문회만 그냥 거치는데 다만 이제 그 대법관하고 다른 게 표결은 안 해요. 대법관은 이제 과반 표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현재 재판관은 청문회하고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지명 몫이니까. 현재 그 다 아시다시피 현재 재판관은 이제 그 9명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그 다음에 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그 몫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중요한데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지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그 교섭단체가 3개면 하나씩 하면 되죠. 2018년에 바른당이 있을 때 하나씩. 근데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이제 그 하나씩 하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합의하에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주 민주당이 목리를 부를 것 같아요.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이게 조국한테 주라, 조국한테 주라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의석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2명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10월 달에 헌재 재판관 지명 국회 3명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벌써 이게 그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7명이 넘어야 심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명이 동시에 나가니까 벌써 이게 위기감이 헌재 주위에 그러면 헌재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6명밖에 없으니 좀 심각한. 왜 그러냐면 이게 후임이 올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 그때문에 이게 후임자가 지정 안 되면 전임자가 계속 그냥 근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재판관은 딱 날짜가 되면 임기가 6년이니까 퇴임해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후임자가 안 오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이번에 한 명이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앞으로 이게 헌법재판소가요. 탄핵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권한. 지금 이제 이진숙 탄핵 또 이게 그 재판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들 중에도 손준성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정섭 뭐 여러 검사들 있잖아요. 탄핵 감독이 많이 와 있고요. 앞으로 이게 또 어떤 탄핵이 올지 모르고요. 심지어 이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하자 이런 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헌재 재판관이 누가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모니터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은혜 후임 이번에는 3분 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추린 것 같아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한 명 지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확실한 자유파가 될 것입니다. 3분을 지명했는데 김정원, 그 다음에 그 윤성은, 승리할 때 성은, 밑으로 이제 은혜, 성은, 윤성은 이분하고요. 그 다음에 김복형 3분을 이제 그 추천인에서 뽑은 거죠. 이 중에 한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아마 이제 그 하순에 8월 말쯤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제 그 김정원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입니다. 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 아예 와가지고 헌법연구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처장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마 이분이 김정원, 이분이 사무처장이 재판관이 되면 우리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처음 시도는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따라서 이분이 뭐 현재 사무처장이니까 이종석 헌재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이 바로 돼도 뭐 저는 훌륭한 책임자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전부 원칙적인 타겟 그 법조인하고 이번에 3명을 제대로 추천했더라고요. 추천위원회에서. 그래서 누가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는 윤성은, 승리할 때 성은, 은의 은자, 윤성은. 이분은 이제 그 서울 출신인데요. 서울 출신. 너는 이제 쭉 그런 정통 엘리트 판사입니다. 판사예요. 지금은 이제 이연에 이분이 여성이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이제 여성이 이번에 2명이 됐는데 윤성은 부장판사도 이제 여성 판사님이에요. 판사님.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김복형. 이분은 이제 경남 거제 출신인데 이분도 이제 그 쭉 판사로 혹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하는. 따라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제가 3명의 양력을 쭉 뭐 걸어온 게 판결문 양력을 쭉 봤더니 누가 돼도 다 괜찮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그 30몇 명 중에 3명을 추렸는데 제대로 이제 그 위원장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이광형 이분이 추천위를 구성해가지고 30몇 명 중에 3명을 추린했는데 3명 다 아주 이제 뭐 적임자로 전부 그 정통 법관들입니다. 원칙대로 그 판결해온. 따라서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굴 지명해도 우리 그 자유우파 보수 우위 구도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제 그 현재 구도에서는 아무런 이제 그 변화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 10월달이 대위기입니다. 10월달이 지금 현재 그 보수하고 진보가 이제 그 6대3 이런 이제 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월달에 이제 그 3명이 나가버리니까 동시에 그러면 이제 그 과연 원만하게 지명이 될까? 이게 벌써 이제 이 우려는 법조계에서 심각합니다.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이런 데 우려는 아주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힘들 거예요. 민주당과 조국당이 아마 끝까지 자기들이 2명 지명하겠다고 우길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그들에게 양보할 수는 없죠. 2명을 다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당이 12명인데 거기에 지명권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조국이가 어떻게 또 꼼수를 써가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야당 6개 하고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게 민주당이 아예 우리가 2명 지명하겠다고 또 이게 목리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왜 우리가 한 60석 많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의 헌결입니다. 이러다면 이게 그 10월 달은 상당히 그 헌재가 힘든 이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9월 달에 이번에 8월 말에 이제 이연의 재판과 후임으로 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확실하게 어차피 뭐 우파가 지금도 6대3이니까 구도가 그렇다면 9월 달에 빨리 신속하게 중요한 재판을 끝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진숙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현재 그 탄핵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오래 끌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 저는 심리 첫날부터 이게 심리 개시됐거든요. 접수 첫날에 심리가 개시돼 가지고 사건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뭐 심리 한 2-3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신속하게 그 선고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동환 검사는 이제 이미 기각이 됐는데 나머지 검사들도 지금 탄핵 심리 중에 있는데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검사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빨리 검사들 탄핵 문제도 이게 심리를 매듭지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게 신속하게 심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탄핵이 우리 법이 잘못돼 가지고 탄핵이 의결 기소만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이런 게 잘못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9월 달이 골든타임이다. 현재는
9월 달에 웬만한 거는 이게 빨리 결론 내려줘 가지고 업무 마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10월 달에 과연 이게 어떻게 헌재 재판관 3명이 지명될지 이거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 됩니다. 지금 벌써 민주당의 공작이 만만치 않아요. 극단적인 시나리오, 요즘 이게 법조 신문이나 보면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놉니다. 대통령을 아예 그냥 탄핵 의결해버리고 헌재를 마비시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헌재는 마비가 돼 있고 대통령을 탄핵 의결만 하면 11월 달 되면 이게 헌재는 이미 마비돼서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못하면 그러면 이게 국정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게 유일하게 우리 이재명이나 조국이 사는 길이다. 이런 게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1월 위기설, 10월 헌재 마비설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옛날에 노무현 탄핵 때는 바로 이렇게 기억식 있잖아. 두세 달 만에 다 기억식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유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말이 안 되는 사유면 헌재만 정상화되어 있으면 바로 기각이 되는데 근데 말도 안 되게 탄핵 의결 해버리고 헌재가 마비시켜버리면 아니 대통령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정이 마비되면 이재명이나 조국이 살아난다. 이런 이게 꼼수 시나리오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야, 이 문제에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짓이든지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돼요.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탄핵 의결이 3분의 2잖아요. 대통령은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막아내야 된다. 안 막아내면 이게 헌재가 마비되면 큰일 나니까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그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일반 대통령 빼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과반이면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아무나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받으면 뭐 검찰총장도 심우정이도 탄핵,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 과반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탄핵해놓고 헌재를 마비시키 놨는 거예요. 안 뽑으면 되니까.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는 건 재판이고 검찰이고 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야,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재에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고 현재 있는 사건은 9월 달에 신속하게 종결지되고 그 이후에 10월 달에 관계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을지 이것도 미리부터 저희가 지혜를 모으고 벌써 그 좌파들의 엄청난 음모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벌써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하는 몫은 3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